한 주간 화제 국제 이슈 그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세계는 지금 서정식 국제문제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북아프리카에 있는 스페인 자치도시 세우타. 하루 동안에 아프리카 난민 5만 명이 몰려들어서 대혼란을 빚고 있다는데 먼저 세우타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그 지도를 보시면은요, 아프리카와 유럽 사이엔 지중해가 있죠. 예. 지중해에 이제 가장 육지가 가깝게 붙어 있는 곳이 지브롤터 해협입니다. 예. 스페인하고 모로코 사이에요. 바로 이제 지브롤터 해협 바로 그 근처에 약간 올라온 반도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세우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예. 면적이 18.5제곱킬로미터로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이 종로구가 대략 한 24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아하. 종로구보다 조금 작죠. 예. 그런데 인구는 8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종로구보다 조금 약간 낮은 정도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지브롤터 해협 그 최단 거리가 14km입니다. 예. 14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수영 잘하는 사람 적당하게 헤엄쳐서 건너갈 정도로 유럽까지 그 정도가 되는데 네. 자, 이 북아프리카에 이런 식으로 있는 스페인 영토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세우타고요. 거기서 동쪽으로 한 400km 정도 가면 또 멜리아라는 곳이 있는데 예. 여기는 이제 세우타보다는 면적은 좁고 인구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들이 그럼 왜 이 북아프리카에 이건 둘 다 모로코 땅이에요. 모로코 인접해 있는 땅에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사실은 스페인 땅이에요. 스페인은 바다 건너에 있는 나라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식민지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식민지와는 개념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이 도시들이 보통 오래된 도시가 아니에요. 옛날 카르타고 사람들이 무역하면서 건설한 도시거든요. 예. 그래서 로마 지배받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슬람이 그 지역을 다 지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슬람 지배를 받았고 그다음에 포르투갈 영토가 됐다가 그다음 스페인 영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모로코가 독립을 하면서 이 땅을 자기들이 차지해 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예. 스페인이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남의 나라 가서 점령을 해서 식민지로 삼은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렇게 복잡한 유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그 지위는 스페인의 자치시, 우리도 뭐 자치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원래는 이제 어떤 주에 속해 있는 시였는데 이게 이제 특수성이 있으니까 성격을 시켜서 자치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세우타라는 곳이 되게 재밌는 곳이에요. 그 스페인이 프랑코 총통이 파시스트가 굉장히 오랫동안 독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이 처음에 봉기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서 그 나치 독일하고 이탈리아의 파시스트들의 그 지원을 받아서 비행기 막 이런 걸로 병력을 실어 날라서 본토에서 정권을 잡은 거죠. 아무튼 그런 곳인데 자 그러면 이 북아프리카에서 지금 유럽이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가 아프리카 난민입니다. 예. 아프리카 난민들이 주로 이제 기아 뭐 또 내전 그다음에 일자리가 없고 뭐 이런 등등의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유럽으로 가기를 희망을 하는데 크게 세 가지 루트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이 스페인 쪽으로 모로코에서 스페인 가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모로코 옆이 알제리고 그 옆이 리비아인데요. 리비아에서 이탈리아 가는 것. 지도를 보시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딱 가깝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튀르키예를 통해서 그리스로 가는 것. 이 크게 세 개 루트가 있고 뭐 그 외에 이제 다른 루트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로코는 그 모로코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모로코 사람들도 가지만 그 아래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사헬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북쪽에는 이슬람권이고 그다음에 사하라 사막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초원지대가 있는데 그게 사헬 그 밑에 이 아프리카 적도 아프리카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사하라 사막 밑에 사헬 지대 이런 데서부터 올라와서 모로코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로코는 말하자면 아프리카 난민들의
출발지이기도 하고 환승역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남쪽에서 올라와서 모로코에서 갈아타고 유럽으로 가는 겁니다. 바로 예. 그게 이제 세우타예요. 그런데 지금 이번 사건은 하루 동안에 그 약 5만 명, 토탈 한 6만 명 정도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망자도 많이 생겼고요. 그 지금 한 6만 명 정도가 왔는데 더 이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게 그중에 거의 5만 명 가까이가 또 돌아갔어요, 도로.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말씀대로라면 아프리카 난민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대거 몰려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굳이 이제 이유를 좀 찾아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근이나 내전이나 뭐 일자리 뭐 이런 등등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지금도 계속이 되고 있는 건데 갑자기 뭐 악화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설명을 하는데 첫째는 스페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이 바다가 좀 잔잔해서 건너가기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예, 그런 계절 원래 조금 이 시기에. 이 난민들이 늘어나는 시기인데 지금은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유럽이 새 이민 난민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스페인 대법원 판결이 뭐냐 하면은 바다를 건너온 사람을 즉시 추방하면 안 된다.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일단 이 바다를 통해서 가면 바로 추방되진 않는다. 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몰려온 게 아니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 계절적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유럽의 새 이민 난민 제도라는 것은 난민 심사라든가 추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절차를 강화하는 겁니다. 올 6월부터. 추방 절차를. 예. 그 강화 그러니까 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을 강화하는데 강화하는데 왜 몰려들었을까? 그 6월 달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이게 이제 자리를 잡으면 더 이상 더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른바 막차 효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가 또 나오냐면은 네. 트럼프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왜 너다들 트럼프가 나오냐. 네. 그랬더니 사실은 그 스페인 대법원 판결이라든가 유럽의 이민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이 난민들이 그걸 제대로 잘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 소식을 듣는 것도 그렇겠죠.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뭐 브로커들이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막 설득을 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로도 사실 명확하지 않은데 트럼프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는 이런 이야기죠. 지금 스페인이 좌파 정부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되게 싫어해요. 네. 스페인 산체스 정부를. 네. 그렇게 싫어하면서 막 굉장히 그 거친 태도로 비난을 하거든요. 그런데 스페인이 이제 난민을 유럽 국가 중에서는 이 아프리카 난민을 되게 관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100만 명 정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이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와. 자, 그러니까 이 유럽의 그 우파 국가들 반이민 반난민 특히 이탈리아 같은 나라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트럼프도 싫어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 일은 모로코가 국경을 정확하게 엄밀하게 잘 막았으면 별로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모로코가 대충 방관하더라. 아하. 이런 이제 정황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모로코가 미국과 좀 친해요. 예. 그래서 트럼프가 그런 게 아니라 트럼프 정부가 뭐 조금 말하자면 골탕 먹이려고 스페인을 놔둔 게 아니야. 그런데 이것도 조금 말이 안 되는 것이 네. 그런다고 해서 난민들이 6만 명씩 갔다가 또 4만 뭐 5만 명 가까이가 되돌아오고 그 와중에 60명 이상이 사망을 했거든요. 예. 그런다고 해서 이 난민들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할까? 이런 생각도 또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은 뭐 어느 한 요인이 뚜렷하게 작용했다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뭐 모로코 국경 수비대도 조금 느슨하게 단속을 했고 뭐 이런 등등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뭐 저도. 당장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유럽 내 지금 난민 아까 새 이민 난민 제도를 올 네네네네. 6월 달에 지금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예. 그게 뭐냐면은 지난 2015년에 대대적인 난민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이제 이 10년 전이네요. 예. 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말씀드렸죠. 예. 그때 유럽 난민 제도는 뭐냐 하면은 난민이 도착한 나라에서 해결하게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세 나라가 속된 말로 독박을 쓴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바꾼 게 이제 우리 다 같이 책임지자. 아하. 이렇게 바꿨는데 과거에는 난민을 보호하는 데 중점이 두어져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는 관리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많이 못 들어오게 하고 심사를 철저히 하고 추방 절차도 빨리 하고 네. 이런 쪽으로 바뀐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 그래서,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럽 내 좌우파 국가들 간에 지금 이제 싸움이 벌어지고요. 스페인 내 정치적으로 또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거기다가 트럼프 행정부 이야기까지 아하. 나오면서 이게 이제 단순한 난민 문제가 아니라 되게 복잡한 스페인 국내 또 유럽 전체 이 정치 문제로 네. 비화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계는 지금 서정식 국제문제 전문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